예, 오늘은 소비자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중간고사와 관련된 시험 문제를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고사 그 시험은 총 24문제인데 그 단답형 문제가 가로가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이거는 가로당 1점씩 채점을 할 거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다 문제당 1점씩 채점이 될 겁니다. OX, 객관식, 단답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답안은 반드시 볼펜이나 수성펜으로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연필이나 샤프로 기입한 답안은 0점 처리를 하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험 문제 출제한 내용이 순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듣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잘 해 놓으시기 바라요. 일단 그 문제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 부분에서 배운 소비자 행동 연구의 패러다임이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소비자 행동 연구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동기와 욕구 부분에서 그 욕구에 대한 그 동기와 욕구에 대한 정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관여도와 관련된 정의도 명확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지각 과정에서 그 오감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을 다 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시각과 청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시각과 청각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절대 식욕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죠. 그 내용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기억 과정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그 소비자 기억에 대한 망각과 관련된 간섭 부분 있죠? 간섭과 관련된 내용 아마 그 역행 간섭과 순행 간섭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거 구분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기억 과정 중에서 역시 그 인출과 관련된 내용도 제가 몇 가지로 설명드렸죠. 그 특히 회상과 재인과 관련된 내용 명확하게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동기의 그 유형, 그 동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도식화된 내용 가지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 소비자 동기에 대한 그 유형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 과정에서 주의를 증대시키는 방법.
특히 이제 자극 요인과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 쭉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 자극 요인과 관련된 내용 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억 과정에서 유지 시연과 관련된 내용도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억 과정의 그 후반 파트 있죠? 제품 지식과 관련된 내용, 그 제품 지식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소비자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 아마 첫 시간이나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 부분도 그림으로 된 그 장표 있죠. 그거 잘 보시기 바래요. 소비자의 역할.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범주를 네 가지로 해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명확하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은 그 소비자의 그 실제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와의 차이를 지각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기억 중에서 기억보다는 이게 아마 지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지각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 아마 몇 가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칵테일 파티 효과 설명드린 부분 있죠. 그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지각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각의 특성 중에서 또 어떤 사물을 평소만큼 잘 인식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 과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마케팅 담당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특정 브랜드가 선택되기 위해서는 그 브랜드가 소비자의 어디에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죠. 아마 기억 파트의 맨 앞장에 해당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 과정에서도 역시 그 장기 기억과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서 특히 우리가 재구성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내용도 명확하게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태도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아마 다 살펴봤는데 이 시험 범위는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 중에 특히 그 태도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도 잘 정리해서 구분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조사의 방법과 관련된 내용도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개별 심층 면접 등과 같이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내용들을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갈등과 관련된 내용도 아마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예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갈등에는 어떤 갈등들이 있다 라고 설명드린 부분이죠. 그 내용도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태도 우리가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태도와 관련된 태도의 정의, 제가 그거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해서 아마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고, 그 태도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말 그대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태도의 정의를 어, 진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태도의 기능도 네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태도의 정의와 기능 파트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 아마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문제 수는 24문제인데, 그 단답형으로 적는 기수라는 문제가 좀 여러 개 있어서 괄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괄호당 1점씩 채점이 되고요. 조금 긴 부분과 관련된 좀 내용을 좀 적어야 되는 부분은 2점 정도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5점, 중간고사가 35점 만점이니까 뭐 이렇게까지 다 어디서 나온다는 것까지 알려드렸으면 아마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시험 문제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뭐 정말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해 드린 부분, 이건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말씀까지 드린 그런 내용들은 다 시험 문제로 출제를 했으니까 아마 특별히 어려운 시험은 아닐 겁니다. 아마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이라면 한 정말 15분에서 20분이면 다 풀고 나가실 수 있는 문제니까 뭐 시험은 수요일 날 보는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절대 지각하지 마시고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의실에 아마 우리 그 수강 인원이 다 그 시험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대형 강의실이긴 한데 분방 강의실 조그만 걸 하나 더 빌렸기 때문에 아마 그날 그 시험 보러 강의실에 오시면 분방 강의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분방 강의실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분방 강의실로 이동을 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이틀 정도 남아 있으니까 나머지 정리 잘 하시면 시험들 잘 치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대면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마스크 꼭 쓰고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소비자 태도의 그
이어지는 내용을 좀 진도를 나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은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그 태도에 대한 설명 드렸었죠. 그 태도의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태도의 구성 요소는 3분 모델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모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3분 모델에서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감정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 그리고 인지적 요소,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다 태도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태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다 태도다라고 얘기를 한 정의가 바로 3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인지적인 요소가 우리가 인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 행동적인 요소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태도라고 본 것이 3분 모델이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태도는 이 감정적 요소만을 가지고 태도라고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무튼 태도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호불호니까, 그죠? 좋다 싫다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빠질 수는 없어요. 어떤 태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지적 요소, 그 다음에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가 다 연결되어서 작동하게 돼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 구성 요소들 간의 그 상호 관계를 쭉 살펴본 도시계획화된 내용인데요. 감정적이고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결국은 마케팅 자극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다 연결되겠죠. 자극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각각 다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뭐 대표적인 자극이다 그러면 제품, 그리고 구매 상황 또는 사용 상황, 그리고 매장, 점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광고, 뭐 다양하죠. 뭐 하여튼 이런 자극들은 굉장히 다양한 자극들이 존재하는데, 그 자극들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형성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바로 속성이나 전체 대상물에 대한 기분이나 느낌, 그죠? 좋다 싫다와 같은 그런 기분이나 느낌이에요. 그리고 인지적인 부분은 그 제품 속성이나 어떤 전체 대상물에 대한 신념입니다. 이게 어떻구나. 이렇고 저렇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좋다. 그래서 나는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인지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속성이나 전체 대상물에 대한 행위 의도입니다. 이것 또한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 즉 구매를 할 것이다. 행위 의도, 구매 의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죠? 그런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면 뭐 구매하지 않겠죠. 그게 바로 행동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태도가 형성되게 돼 있다.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서로 상호 연관돼서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러이러한 속성 때문에 나는 이 제품이 좋아, 또는 이 매장이 좋아, 이런 식으로 보고 나는 거기에 갈 거야
난 그걸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행동 의도까지 다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태도라는 것이 전체적인 태도라는 것은 다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돼 있는 부분이다. 대상물에 대한 전체적 지향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태도의 요소들 간의 상호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단일 차원 접근, 즉 이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 세 가지가 다 상호 연관되어서 작동하니까 태도로 보자라고 했던 주장이 초창기에 나타난 주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델이다 하는 부분은 이제 점점 더 그 이후에 인지적 요소가 우선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제품이나 대상물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신념, 그런 평가적인 부분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내 감정이 어느 쪽으로든 형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다, 그래서 나는 싫어 하는 감정적 요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 의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일련의 어떤 순서의 개념으로 정리가 되면 태도라는 것은 바로 감정적 요소만을 가지고 우리가 태도라고 하자. 인지와 행동은 분명히 별개적인 부분이니까 감정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좋다 싫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로 태도는 감정적 요소만을 가지고 태도라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이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전부 다 이해가 되셨죠? 어떤 개념인지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단일 차원의 태도 모형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의 관계를 또 본 거예요. 우선 인지라는 것이 발생되겠죠.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죠? 인지. 즉 평가적인 부분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인지, 신념의 영향이 작동을 해서 이 태도, 감정적인 요소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그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역시 행동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좋다라는 태도가 형성되면 가까이 접근을 할 것이고, 싫다라고 하는 태도가 형성되면 회피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인지와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순차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론론이고 단일 차원의 수정된 단일 차원의 태도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의 견해라는 것은 신념이 인지적인 요소로서 태도의 기본이 되고 태도가 형성되는데 기본이 되는 평가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구모의 의도가 형성되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인지에 의해서 평가가 일어나고 그 평가가 바로 감정적인 부분으로 좋다 싫다가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 의도로,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도는 바로 이 감정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근의 견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태도의 유형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태도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소비자 조사를 하는 그런
마케팅 리서치를 할 때 그 소비자 조사 설문지를 보면 사실은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통 보면. 그래서 뭐 기본적인 뭐 평가 척도, 뭐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속성 한 25가지를 쭉 나열해 놓고 그 속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평정을 시켜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지적인 요소죠. 그리고 나서 개별 브랜드에 대한 또 평정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뭐가 얼마나 중요한지들을 쭉 중요도를 평정시키고, 그리고 A 브랜드, B 브랜드, C 브랜드 각각에 대해서 역시 속성 평가를 시키게 되면 그게 결국은 소비자의 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설문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제품뿐만이 아니라 뭐 매장이든 아니면 그 구매 상황과 관련된, 그죠? 그런 요소들도 역시 이 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소비자들에게 질문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너 이 제품을 얼마나 사고 싶으냐 하는 행동적인 요소를 또 파악하죠. 그게 바로 구매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라는 것은 소비자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예측. 그러니까 마케팅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우리 제품이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속성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런 베니핏을 줄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은 좋아할 거야, 우리 제품을. 좋아하면 구매할 의도가 굉장히 올라가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사전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태도를 파악하면 우리 제품이 얼마나 팔리겠지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예측이 딱 맞아떨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태도만 가지고 구매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데 소비자 태도 말고도 다른 변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좋아하고 이런 브랜드인데 사실은 살라고 보니까 너무 비싸요. 그러면 못 사는 거죠. 그거는 태도와 상관없이 가격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에 관련된 변수라는 건 무수히 많기 때문에 태도가 중심이 돼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긴 하지만 그것이 다 100%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도를 가지고 잘못 파악하게 되면 소비자 태도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를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태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대충 소비자의 태도를 파악하고 구매 의도를 물어보면 뭐 난 살 생각 있다, 이거는 내가 살 거야 라고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 그게 나중에 구매가 안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를 물어볼 때는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소비자들에게 태도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태도라는 것은 세분 시장의 특성을 서술하는 데 유용하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성 한 25가지 정도를 가지고 속성 평가를 받아보면 이런 세분 시장에서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세분 시장의 특성이 어떤지 프로파일링을 하는데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활동의 평가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마케팅 활동이라는 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다양한 마케팅 자극을 소비자들에게 내보내는 거죠. 그게 마케팅 활동이에요. 그 중에 이제 광고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마케팅 활동을 평가한다라는 건 뭐예요?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마케팅 자극을 노출시켰느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소비자들의 태도를 파악해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마케팅 자극을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매체에 그 광고할 때 광고를 어떤 유형으로 할 건지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도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매우 중요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도 역시 태도의 유용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태도 형성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봤잖아요. 태도의 정의, 그 다음에 태도의 기능, 그 다음에 태도와 관련된 유용성과 관련된 내용까지, 그리고 이제 태도 형성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태도 형성 과정이라는 것은 태도가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학습되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나오는 건 절대 아니다. 학습되어진다라고 그랬죠. 그 학습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접적인 경험. 경험이 가장 크게 작용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흔히 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나 그 제품 써봤어. 써봤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잖아요. 그죠? 그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이 써본 그 얘기를 들은 거는 간접적인 경험이죠. 직접적인 경험만큼 제일 크게 작용하는 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써봤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브랜드 좋아, 싫어 이런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는 샘플링이다라고 해서 기업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직접 그 샘플링 조그맣게 만들어서 나눠주고 써보게끔 하는 거예요. 체험을 시키는 거죠. 그게 태도 형성하는 데는 가장 빠른 거죠. 그래서 이 태도 형성에서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경험이다. 그 중에서도 한 번의 극적인 경험, 정말 한 번의 극적인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보게 되면 뭐 확실하게 태도가 형성되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 놓은 거 이제 개에게 물려본 경험이 있다. 개한테 물려본 사람은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만 들어도 그쪽 길로 안 가잖아요. 일단 피해서 돌아가잖아요. 그게 경험 때문에 개한테 물려봤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그죠? 어,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각자의 경험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데다가 또 계속적인 접촉 경험이 있어요. 접촉 경험이라는 건 이제 간접 경험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개싸움을 지켜보기 하는 것은 TV에서 개가 사람을 무는 장면이 계속 노출돼서 그걸 보게 돼요. 역시 개는 무서운 존재야.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런 또 접촉 경험을 하게 되면 역시 더 그 태도는 아주 강해지겠죠.
그 개를 싫어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는 그런 태도가 아주 강하게 형성될 거예요. 요즘은 TV나 이런 데서 보면 그 반려견, 애견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나운 개들을 얌전하게 막 훈련하고 그 개 조련사 분들이 나와갖고 개의 행동을 이렇게 학습시키는 거죠. 그것도 역시.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개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꽤 많아요. 뭐 저도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예전에도 개를 별로 싫어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가 완전히 우리 가족 같은 식구의 한 명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수준까지 됐습니다. 정말 우리 밥 먹을 때 강아지 밥도 주고 잠잘 때도 보면 뭐 침대 위에 올라가서 같이 자기도 하고 정말 뭐 식구 같아요. 요즘은 강아지를 좀 한 4, 5년 됐어요. 키운 지가. 그러다 보니까 걔한테는 굉장히 친근한 감이 들지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게 우리는 뭐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아주 중요한 태도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보에 의한 이제 인지적 조직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개는 사람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개가 보이면 멀리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확실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태도가 형성되는 거죠. 개는 무니까 싫어. 그러니까 개하고는 멀리 거리를 둬야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태도가 형성되고 그런 행동 의도까지도 유발시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태도 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 제품, 마케팅에서 활용하는 많은 다양한 자극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에게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자사 브랜드와의 그 태도 형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태도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학습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도는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직접적인 경험이든 그렇지 않고 경험이 아니더라도 우린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학습은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 학습과 관련된 내용도 다 공부를 하셨죠, 예전에. 물론 이 소비자 학습은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서 또 공부를 할 텐데, 이 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학습이 되어지기도 하고 체험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학습이 일어나요. 사회학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이런 학습을 하게 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떤 그 소비자의 개성,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학습이 일어나죠. 뭐 특히 요즘은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절대적인 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스마트폰은 기계고 도구인데 매체는 정확히 얘기하면 매체는 아니지요. 매체는 이제 뭐 인터넷 기사, 그죠? 인터넷 포털 이런 게 매체이죠.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게 매체이죠. 그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학습은 당연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동료의 집단. 물론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중거 집단이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그 집단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집단, 내가 저렇게 되고 싶은 대상, 그건 이제 준거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준거 집단도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을 자꾸 따라가고 싶은 그런 것도 역시 영향을 미치게 돼서 학습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두말할 거 없이 경험이라는 것은 뭐 절대적인 학습의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 이 가족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쭉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접촉을 많이 한 사람은 사실은 가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독립하기 전까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독립해서 나가기 전까지 한 가정에서 한 그 집에서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 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의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영향력 또한 크지요. 물론 그 영향력이 포지티브하게만 미치진 않아요. 뭐 네거티브하게도 영향을 미치죠. 그죠? 아주 완고한 아버님과 뭐 온화한 어머님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아버님에 대해서는 자꾸 피하게 되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머님한테 굉장히 친근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그 아버지의 영향도 받고, 어머니의 영향도 받고, 또 형제들의 영향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또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역시 이러한 다양한, 뭐 이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부터는 친구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학교 가면 정말 나하고 단짝 친구, 초등학교 때 소꿉친구들, 우리가 말하는 중마고우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가 보통 중마고우라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영향력은 성인이 돼서 계속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물론 뭐 성인이 돼서 사귄 친구도 아주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태도를 형성시키는데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태도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를 형성하는 거죠.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물론 사람마다 성격의 차이가 있고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호불호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누구는 좋아하는데 누구는 싫어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건이나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의견에 대해서도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다양한 태도가 형성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태도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수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케팅 자극이 무수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케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다가 또 소비자는 또 얼마나 다양해요. 예전처럼 소비자들이 조금 그 집단화돼서 이렇게 두리뭉실했다 그러면 요즘은 점점 우리가 소비 트렌드를 설명드릴 때도 가장 소비자들의 가장 강해진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개인화라 그랬잖아. 개인화. 요즘은 1대1 마케팅이에요. 완전히 개별 소비자 한 명 한 명한테 다 차별화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자가 다양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한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서도 그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개인 소비자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것들이 잘 구축해서 데이터들을 잘 만들어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시험 끝나고 그 다음 또 진도를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코너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예, 시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험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